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이란 어떤 병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00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24만 7천 명 가운데 약 24%인 5만 8천 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뇌혈관 질환, 즉 중풍과 교통사고를 젖히고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암으로 인한 사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암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의료인만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전 국민의 기본 지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뇌, 심장, 허파, 위와 소장, 대장, 근육 같은 각종 장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장기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뇌는 전기 활동을 하는 신경세포들로, 피부는 여러 층을 이루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상피세포들로, 근육은 수축 운동을 하는 근육세포들로, 그리고 위나 소장 같은 소화기들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점막세포들과 수축 운동을 하는 근육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포 핵 속의 DNA에 각자의 세포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플로피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혹은 녹음 테이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록 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도 수많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정보가 세포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포 핵 속에 있는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는 디스크인 셈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의 조합, 즉 이진수로 모든 복잡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듯이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네 가지 핵산 분자의 조합, 즉 사진수로 구성된 두 가닥의 나선 구조에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DNA에 기록된 이 모든 정보들이 바로 유전자인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각각의 세포들도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 설계도의 일부 정보가 소실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경우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DNA의 일부가 발암물질, 발암성 바이러스, 방사선 등에 의해 변이를 일으켜 잘못된 유전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세포가 원래와 다른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DNA에 의해 만들어진 암세포는 이후 세포 분열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형된 DNA를 가지게 되며, 결국 이런 비정상 세포들이 무제한으로 분열, 증식하여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DNA 변이에 의한 암 발생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개 20에서 30년에 걸친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어 하나의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림프구 등의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면역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기능 외에도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암세포 1000만 개까지는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암세포가 그 이상으로 증식하게 되면 더 이상 암이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해서 커다란 암 덩어리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몸 전체로 암세포가 퍼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환자에게서 암이 잘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암세포의 첫 번째 특징,
세포의 무제한 증식. 예를 들어 피부에 상처가 생겨 일부 세포가 소실될 경우 상처 주위의 세포들이 분열해 상처를 메우고 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의 세포들은 세포 분열로 그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일부 세포가 소멸되어 전체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조절 기능을 잃어버려서 세포들이 정상 숫자를 넘어서서도 계속해서 분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종양 덩어리를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암세포의 두 번째 특징,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근육세포는 수축운동을, 소화샘을 구성하는 세포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처럼 각각의 세포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세포는 이러한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암세포의 무제한 분열하는 특징과 함께 결과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 다른 말로 종양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세 번째 특징,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적혈구나 백혈구를 제외한 대부분 세포들은 각기 정해진 장소에서만 분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범위까지 침범하여 증식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런 암세포의 특징 때문에 조기에 암을 수술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여 암이 재발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네 번째 특징, 전이를 한다. 이렇게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다 보면 혈관이나 림프관을 만나게 되는데 혈관이나 림프관 속으로 침범한 암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과 함께 이동하다가 적당한 장소에 정착해서 분열하면서 또 다른 암세포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의 전이입니다. 전이된 암은 또다시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제3의 장소에 전이를 하게 되며 결국 암이 온몸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양이란 영어로 튜머라고 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만든 덩어리, 즉 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양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암이란 악성 종양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악성 종양이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데 비해 양성 종양은 그 속도가 느리고 악성 종양이 원래 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데 비해 양성 종양은 어느 정도 원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악성 피부 종양의 경우는 표면에 털이 없지만 양성 피부 종양은 표면에 털이 난 경우도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악성 종양의 경우 주위 조직으로 침범하여 자라고 몸 속의 다른 장소로 전이를 일으키지만 양성 종양은 주위 조직을 침범하지 않고 혈관이나 림프관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성 종양과 달리 전이를 일으키지 않고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수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 후에는 거의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죠. 하지만 양성 종양도 뇌, 척추신경, 대혈관 등 신체 주요 부위에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은 최초의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킨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합니다. 한 개의 암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2, 4, 8, 16, 32로 숫자가 늘어나 5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30번을 분열하고 나면 직경 약 1cm, 무게는 약 1g 정도의 10억 개의 암세포 덩어리로 자라게 되는데 대개 이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그 이상 자라나면 성장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서 수년 내에 10번 정도 더 분열하면서 약 1kg의 종양 덩어리로 자라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에 의한 증상은 암이 1cm 이상으로 자라나면서 주위 조직이나 신경을 침범하여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침범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암이 큰 덩어리로 자라나 장을 폐쇄시키거나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암이 상당히 진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대개의 경우 간헐적인 통증, 불편감, 체중 감소 등 애매한 증상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리고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암의 병기는 암의 중증도, 즉 심한 정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기가 높을수록 암이 더 진행된 것이며 예후가 좋지 않은데 뇌암이나 백혈병처럼 특수한 암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암의 병기는 대개 1기에서 4기로 구분합니다. 암의 병기는 크게 T, N, M이라는 세 가지 병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종양의 크기나 주위 조직의 침범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T병기,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 여부, 개수, 크기,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 N병기, 암의 원격 전이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M병기로 세분되며 이들 세 가지 병기에 따라 각 종양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환자의 병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궁경부암 등 일부 암의 경우는 수술 전에 흉부 X선 검사, 방광경 검사, CT 등을 통해 병기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암들은 수술 후 병리과에서 종양의 침범 범위와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병기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 환자의 병기를 정하는 이유는 암의 재발 위험이나 완치 확률이 병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뿐 아니라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요법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법,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외에 국소치료법, 호르몬요법, 광역학 치료법, 레이저 치료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요법, 유전자요법까지 시도되기도 합니다. 수술요법은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수술, 예방적 수술, 근치적 수술, 그리고 고식적 수술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진단적 수술은 예를 들어 조직검사처럼 암을 확진하고 그 분류와 형을 확인하기 위한 수술을 말합니다. 예방적 수술은 그냥 둘 경우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을 미리 제거해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수술로 대장의 양성종양인 용종을 내시경으로 미리 제거해서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치적 수술은 종양 자체 및 종양을 둘러싼 림프절 등을 모두 제거하여 병의 뿌리를 치료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암 수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식적 수술, 일명 완화적 수술은 근치적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했을 때 암으로 인한 증상, 예를 들어 장 폐색 증상이 있어 식사를 할 수 없을 때 인공항문을 만들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암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암의 일부를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수술로 암을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 즉 항암 화학요법은 약물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항암제의 기본 특징은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항암제의 특징으로 인해 느린 속도로 분열하는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항암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머리카락 세포나 골수 내의 조혈세포 등은 정상세포에 비해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받을 경우 암세포처럼 항암제의 공격 대상이 되어 탈모 및 조혈 기능 억제로 인한 빈혈과 감염 위험 증가 등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항암 화학요법의 종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크게 복합요법, 병역요법, 보조요법, 선행요법 등으로 나뉘는데 복합요법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방법이며 병역요법은 수술,
혹은 방사선요법과 함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조요법은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후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며, 선행요법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앞서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암의 병기를 낮추고 조기 전이를 예방하여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사선요법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종양 부위에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차적 방사선 치료란 암이 발생한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암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보조적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에 방사선을 조사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수술 후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고식적 치료란 암이 많이 진행하여 뇌, 척추, 대혈관 등 주요 기관을 압박하거나 뼈나 신경을 침범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너무 위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병변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증상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수술요법,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잘 반응하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치료법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르셔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 중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암협회가 공고하는 암 예방 14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한다. 황록색 채소를 주로 한 과일 및 곡물 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다. 우유와 된장의 섭취를 권장한다. 비타민 A, C, E를 적당량 섭취한다. 이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식하지 말고 지방분을 적게 먹는다. 너무 짜고 매운 음식과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한다. 불에 직접 태우거나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는 피한다.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음식은 피한다. 술은 과음하거나 자주 마시지 않는다. 담배는 금한다.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는다.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되 과로는 피한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한다. 지금까지 암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암의 정의와 발생 원인, 치료와 예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을 암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